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리드하는 지혜를 기르는 시간 황주명의 베스트탑 안녕하십니까? 황주명입니다. 시장을 읽는 눈을 키워서 투자 감각의 눈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고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그래도 한 줄기 좀 빛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캄캄한 지하 공간에 딱 빛이 왔을 때 그 소중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이번 주가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빛 속에서도 정말 이제 우리가 정말 환한 빛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빛이 닫히는 건지 또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공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힘든 주식 투자 정말 힘드시죠? 시장도 힘들고 저희 황주명 채널로 오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이슈와 또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로도 입장은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셔도 가능하신데 앞에 QR코드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을 가져다 대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또 알짜배기 주식 정보와 또 다양한 책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저서한 책을 여러분들에게 또 추첨을 통해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QR코드로 찍으시면 됩니다. 또 제가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힘을 내시라고 또 무료 체험권도 또 추첨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번 시장 정말 힘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까지 이런 시장은 없었다는 얘기 하는데 오늘 그래서 지금 본 방송에서도 정말 노하우와 그리고 이 시장을 이겨내는 방법 그리고 이 시장을 기회를 만드는 방법도 함께 할 테니까요. 계속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황주명의 베스트탑 본격적으로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이제 한 줄기 빛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증시 반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팩트 미증시 반등입니다. 자, 이번 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쫙 됐습니다. 그러면서 길적 반등도 나왔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제 미국에서도 더 이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리스크하지 않을까라는 여론도 형성이 되면서 반등 매수세가 쫙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강세도 좀 있었고요. 다우라든지 나스닥 한 주간 늘 하락만 하다 보니까 뭐 만성 깨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천스닥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결국 만스닥을 지켜내고 다시 만천스닥까지 올라오게 닿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전체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즉 미국이 바로미터가 돼서 국내 시장까지도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넘겨주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빛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팩트는요. 환율 1,400원 경직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강하게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 턴어라운드 될 것 같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달러가 1,500원은 넘어갈지는 않을 것 같다. 달러 환율이 너무 과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미국도 승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 미국도 수출 경쟁력을 잃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이 즉 결자 해지 스스로 해결을 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달러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금통위 금리 인상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다시 화폐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서 환율이 맞춰져가는 그런 단계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환율 때문에 나갔던 외국인들도 환율이 경직, 상방경직이라고 그러죠. 상방경직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다시 긍정적인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이 돌파했고 결국은 여기서 당국도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됐고 상방경직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정점은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0.5 정도 포인트 정도 인상할 걸로 보이는데 그와 함께 또 환율 가치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팩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팩트는요.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외국이 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시장이 안정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율 가치 기대감이 높고 그다음에 참 신기한 게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아니 금요일자죠. 금요일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 금요일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 3일, 4일 전부터 오히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순매수 포지션으로 돌려놨죠. 즉 악재가 지남으로써 돌아선다라는 개념도 있죠. 그중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등에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시장에 대한 훈풍도 좀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조금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해서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번 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탄력도 있고 안정화된 모습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주간 증시 팩트 체크를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하방 정직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재도약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중에 이제 또 답답한 고민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샵3772 황주명 입력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시니까 오셔가지고 또 여러분들 또 참여하셔서 공부도 하시고 다양한 정보 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교재도 함께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죠. 이렇게 좀 시장이 굉장히 액티브할수록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매매, 그러니까 우리 제가 부동산의 영역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매매 영역은 지났습니다. 경매 영역입니다. 권리 분석도 잘해야 되고 내용도 잘해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을 잘 파악해야만 시장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또 대응법들 여러분들 항상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 흐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뭐 많은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주간 증시에 이번 주 좀 뭐가 움직였지? 이렇게 핫 이슈 픽도 좀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와 특징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주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형주 중심의 변동성 강화가 이번 주에도 계속되면서 소형주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 주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신약화가 기대감과 기술적 반등이 상승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들이 오랜만에 좀 질주를 시작을 했는데 모든 종목들이 또 다 움직이진 않고 테마별로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는 좀 차별적 장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발달될 기술로 보고 있고 또 성장할 기술로 보고 있는데요. 자, 전기차가 되고 그다음에 수소차가 될수록 자동차의 패러다임과 변화는 빨라질 겁니다. 결국 체인지를 해야 되니까요. 변화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 속에서 좀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편리하게에 대한 이슈들이 있고요. 자율주행 3부터 4, 5까지 조금씩 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 지금 기술로는 차선을 잇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직진하는 기술들은 벌써 지금 많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죠.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된다라고 했을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두각을 받고 순환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아마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좀 시장에서 핫한 테마 또 핫한 두각을 받을 수 있는 테마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율주행차 관련주 종목들로는 라닉스라든지요. 그다음에 AD 칩스, 그다음에 현대 오토 에버 이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 결국은 자율주행차들이 다시 한번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장세 속에서도 사실은 이제 하나의 테마를 잡고 저번 주와 똑같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시장의 유동성이 크지 않음을 시장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중소형주들 위주로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시장 불확실성의 유동성 부족 속에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생소한 종목, 이렇게 좀 리스크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이제 시장이 변했다. 예전처럼 큰 종목이면 수익이 나는 시대는 이제는 앞으로 한 5년에서 7년간은 쉽게 오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오히려 권리 분석하듯이 중소형주들에 대한 분석력을 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큰 종목으로 하락 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한 시점이 왔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트렌드가 시장의 어떠한 그 상방에 대한 부분들이 더딤을 인지하고 오히려 소형주들의 유동성이 작은 부분들의 속에서 빠른 변동성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좀 저시총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엑스큐어라든지 혹은 지금 이랴라든지 혹은 이스트아시아홀딩스 같은 조금은 생소한 조금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빠른 변동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 회사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으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떠한 비전과 또 안정성에 대한 측면들을 항상 분석하셔서 접근하실 수밖에 없는 장세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좋은 기업들, 큰 기업들, 실적주들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그 외에 어떠한 변동성의 강화에 대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번 주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결국은 트렌드가 됐다라는 거죠. 앞으로 트렌드인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같은 불확실성에서 인간의 가장 큰 니즈는 혹은 종목에 대한 가장 큰 변동성을 주는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변으로 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불안정한 시장에서 대안주로 자꾸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어떤 부분이냐면 종목들이 계속해서 일괄적으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어떠한 섹터가 움직였을 때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오고 또 눌림도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 혹은 손절 라인을 잡고 가는 관점에 제약바이오 접근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규칙 반등이 주가를 위로 끌어올리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너무 전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비중 강화라든지 혹은 리스크 해치가 없다라고 하면 좀 조심스럽게 제약바이오는 접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꿈과 희망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로 이제 글로벌 신약이라든지 허가 기대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관련주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줄기세포 기술이죠. 예, 줄기세포 관련주로 좀 많이 두각을 받고 있는 네이처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요즘에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암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을 때마다 두각을 받고 있는 비보존 헬스케어 그리고 피플바이오라든지 이런 조금은 순환맥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약바이오가 갔다고 해서 이번 주도 가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 트레이딩에 좀 적합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중소형주와 바이오주들이 움직이고 유동성 부족으로 그다음에 신테마와 시장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증시 이슈와 그리고 특징주들 살펴보았는데 주식 투자 정말 어렵죠. 여러분들도 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래 하단 보시면 이제 황주명 채널 입장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와 문자 샵377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채널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채널 안에는 다양한 알짜배기 정보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앞서 나가려면 결국은 종목 선택이 중요하고 황금을 볼 줄 알아야겠죠. 그 좋은 황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분이 황금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황금에 대한 평가를 못 매긴다면
이 주식은 정말 가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황금에 대한 보는 눈을 키운다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황금주들 첫 번째는 대동전자입니다. 수익 폭착 관심주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는데 6월 25일에 제시했던 종목입니다. 고가 기준으로 한 24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상승을 했고 지금도 큰 늘림 없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서 빛을 바라보는 종목이 전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안정적인 그 유보율 또 안정적인 회사의 지분 가치 이런 부분이 두각을 받으면서 시장에서 좀 크게 두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 AS는요. 대종화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대종화금도 어느 순간 50% 수익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자, 대종화금은 차트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은 차트 바닥에서 부담감 없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우리 항상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고 특히 본질의 기술 자체가 이제 시약을 만드는 그런 업체죠. 그러니까 시약이라든지 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고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요가 끊임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요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굉장히 좋은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차트가 부담감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이 종목은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런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채널 항상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또 좋은 스토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시스템 종목 포착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시스템처럼 기계적으로 매매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황주명의 시스템 종목 포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즉 시스템이라는 것은 반복된 값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보는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종목 포착법을 통해서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라는 세 가지 검색법, 세 가지 종목 포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LS, KPS 생명과학, HRS 대종화금, 안암전자 등 계속해서 수익 포착 종목들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수익률도 굉장히 좋은 30% 이상의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 기법의 기본은 뭡니까? 나중에 실패를 하더라도 분할했을 때 손실이 크지 않은 어떤 매매법을 찾아보자라는 부분에서 이 로직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매매법은 갈매기 시스템입니다. 갈매기가 끼룩끼룩 날아가는 모양처럼 바닥에서 갈매기 차트가 나왔을 때 우리는 집중 공략한다라는 얘기고요. 저점 구간에서 갈매기 모양 패턴을 발생시킬 때 우리는 적극 공략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발생해야 됩니다. 자, 갈매기 모양이 나왔는데 우리가 새우 과자가 뜨지 않으면 그 갈매기는 오래 날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대금 70억과 양봉 7%가 우리는 장대 양봉의 기준이다. 즉 양봉이라는 것은 종가 마이너스 시가, 캔들의 크기를 얘기하고 캔들의 크기가 7% 이상, 그다음에 거래대금 70억 이상일 때 우리는 적극적인 공략을 하는데 새우 과자가 떴다라는 거는 바닥에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자리에서 더 잘 맞긴 할 것 같아요. 유동성이 시장이 풍부하지 않으니 눌림 자리에서 공략한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알고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매기 포착에 대해서 카카오 게임 이제 지금 신저가 쪽으로 가다 보니 이런 종목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라든지 다음 서비스에 대한 이슈들이 많고 카카오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시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혹은 이 종목이 정말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갈매기가 떴습니다. 갈매기가 떴고 새우과자가 떴는데 주가는 신저가를 깼습니다. 자, 최근에 저가 그 갈매기가 떴던 자리를 깼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 하락할 수 있으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타이밍 포인트는 43,000원, 42,200원을 잡고 38,000원 손절 라인을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42,200원대에서 1차 매수라고 했을 경우에 갈매기 패턴에서 간격을 주는 겁니다. 오늘의 팁 하나 더. 시장이 변동성일 때는 9%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면 갈매기 패턴 이후에는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4만 원에 우리가 4만 원에 접근하고 나서는 9% 하락 시 또 접근을 하고 9% 하락 시 또 접근하는 n분의 1 매매법도 가능하다. 왜 그러냐? 자, 바닥을 찍고 수급이 들어왔죠.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주가를 분할해서 매수한다면 다시 그 원점 자리까지 돌려놓으려는 주식의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자 팁 하나 더 나갔습니다. n분의 1일 때는 9% 차이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또 하나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11조가 나오지를 못했어요. 영업이익이. 3분기 때 11조 이상의 잠정 실적이 나올 줄 알았는데 10조 단위가 나오다 보니 더 불안감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세 공정이라든지 오히려 처정밀 공정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은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줄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기회로 삼아서 초정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미세 공정에 대한 시장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초미세 공정 때문에 노광장치 EUV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더욱더 넓어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극자에서는 싸가지고 더욱더 초정밀하게 또 좀 더 잘 맞게 이런 식으로 지금 반도체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반도체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노직이라고 했을 경우에 얼마나 잘 접근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자,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5나노, 굉장히 세밀한 나노라는 것은 작다란 얘기죠. 공정기술 적용 반도체 설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수급이 2번이나 들어왔어요. 수급이 2번이나 들어오고 나서 분할 매매 트레이딩 가능한데 일전에 제가 이거 종목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꼬리 잡았으면은 여기 지금 꼬리 잡았으면 당연히 수익이 났겠죠. 여기 수익이 났고 다시 올라가는 거고 지금 자리는 2번째 접근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어떤 전략을 잡아놓고 있으면 안 내려올 것 같은데 갑자기 훅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잡으면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싸게 사면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수익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부분도 절대로 이 포착기법에서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시장이 워낙 뒤숭숭하다 보니 많은 컨텐츠나 플랫폼 종목들이 정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메타버스 시장 이런 시장들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극단을 드려요. 자, 저번 주 금요일 방송을 보면 이 시장이 제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좀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다. 시장이 이 정도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방송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종목들이 낙폭이 나오고 나면 어느 정도 반발 매수로 급락은 나오겠지만 다시 또 기회를 잡아갈 단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컴퓨터 설비나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하는 업체예요. 자,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 주가가 붕 떴다가 지금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안 좋다 보니 네오이즈의 지주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NFT라든지 메타버스 시장에도 진출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쭉 내려왔죠.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잘 분할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 26,000원, 24,000원, 손절 포인트 23,000원 잡고 잘 잡고 있다 보면 또다시 시장은 돌고 도는 거예요. 자, 2차 전지 위기론이 왔지만 2차 전지가 다시 반등이 나왔고, 그죠? IT 위기론이 왔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이 오히려 더 확신으로 돌아서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이에요. 주식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혹은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 역으로 생각하면 이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는 거 뭡니까? 안 좋은 이야기가 돌아다닐 때는 소문에 팔고 오히려 안 좋은 이야기가 확정이 되었을 때는 뉴스에 사라. 이것도 맞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어느 누구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저번 주 토요일 날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자, 오늘은 그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플랫폼이 하락이 멈췄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장담을 못 하겠지만 지금 자리 정도의 플랫폼 위치라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기회의 순간은 맞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요즘에 많은 논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이버 논쟁, 그러니까 깻잎 논쟁처럼 주식에서 네이버 저점 논쟁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불안할 수는 있겠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제가 예전에 삼성 SDI가 화재가 났을 때 9만 원대도 그런 얘기를 드렸죠. 저점일 것 같은데 근데 7만 원까지 떨어졌죠. 7만 8천 원까지. 그리고 나서 80만 원이 갔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저점을 잘 잡느냐도 지금 자리에서는 중요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이니까 갈매기가 나오고 새우과자가 나온 다음에 눌림 자리에서 공략한다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독수리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시스템은 갈매기가 다른 게 딱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엘리어트 이퍼 파동이 이렇게 날개 모양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구부러져 있지 않고 펼쳐져 있는 이것을 이제 엘리어트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파가 복잡할수록 더 멀리 간다. 같은 자리를 파동을 진폭을 반복할수록이라는 단어겠죠. 자, 인성정보라는 종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인터넷 강의 생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좋은 양질의 강의를 듣고 싶은데 다 혜택이 안 되니 인터넷 강의로 이제 많이 그 시장들이 확장이 된 거죠. 내가 학교를 다니고 학원 갈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학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서 들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다가 인터넷 강의가 생긴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진료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원격 진료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바닥에서 지금 일자로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그림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새우과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1,820원, 1,700원 안 내려오면 어떡합니까? 포인트 매수하지 않는다. 손절 포인트 1,600원 잡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뭐 세니트.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죠? 1,700원, 1,600원 딱 내려오고 나서 확 날아갔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제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제는 뭡니까? 여기 독수리가 떴다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가 이렇게 두 개가 뜨게 되면서 새우과자가 나오고 새우과자 나오고 나서 그 안 떨어질 것 같던 종목이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니까 훅 이건 뭐예요? 팔고 싶었던 물량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혹은 시장의 불안정 때문에 매도된 물량이 있었고 그 자리 후에 또 바로 반발 매수세까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독수리 종목은 GH 신소대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나오고 나서 올라갈 것 같았지만 시장의 영향으로 주가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3,600원, 3,300원 분할 매수할 수 있고 손절 포인트 2,900원 잡으면서 잡을 수 있는데 그 기본적인 구조는 뭡니까? 독수리 날고 새우과자 뜨고 그다음에 눌린 공략.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힘 있는 섹터는 없을까? 힘 있는 종목은 없을까?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되죠. 그거는 무슨 기법? 불사조 기법입니다. 불사조. 불사조라는 것은 날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저점 구간에서 갈매기와 독수리 모양 어떤 새우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두둑하게 먹어야 돼요. 무엇을? 새우과자를. 몇 개를 먹어야 됩니까? 2개를 먹어야 됩니다. 앞에 거는 이제 1개씩 먹었기 때문에 날아가는데 좀 가능성이 좀 작을 수 있는데 2개면 더 강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고 초반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우과자 2개를 먹었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셀 거다라는 얘기고요. 가격적으로는 첫 번째 캔들의 가격보다는 두 번째 캔들의 가격이 더 높아야 되고 새우과자가 거래량도 첫 번째 거래량보다는 두 번째 거래량이 더 높아야 된다. 요거는 명심해야 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첫 번째 가격이 두 번째 가격보다 두 번째 가격이 더 높죠. 그죠? 거래량도 두 번째 거래량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악형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 뭐 7,200원이나 6,800원대 포인트 잡고 손절 6,000원. 그럼 또다시 이제 이런 어떠한 큰 힘을 받았기 때문에 이 힘을 갖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우상향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똑같이, 늘 흔들리지 않게 늘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자, T사이언티픽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한비코. 최근에 이제 2만 달러로 비트코인이 넘어갔다가 다시 조금 주춤하고 내려왔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보다 비트코인이 더 하방 경직이 잡히는 것 같다고. 그만큼 어떻게 시장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재편성이 나오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 국면인데, 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제 운용사나 뭐 바이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상화폐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넣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새우과자가 나왔죠. 자, 중요한 거는 불사조가 나오고 새우과자가 나오고 또 새우과자가 2번, 3번 반복돼서 나오면서 이런 눌림자리를 공략합니다. 2,940원, 2,500원, 손절 포인트 2,100원 잡으면서 이런 눌림자리에서 하면 여기서 또 눌렸다 날아가고 눌렸다 날아가고 하면서 박스권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더 먼 미래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EN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죠. 그림이 딱 뭡니까? 그렇죠. 불사조죠. 새우과자가 2개 나오고 V1이 V2, V2가 V1보다 높은 거래량을 발생시킨 것. 자,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보단 이게 높죠. 그죠? 거래량도 이것보단 이게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시장 상황이 지금 테마나 트렌드가 시총이 작지 않으면 쉽게 안 가다 보니까 조금 더 밀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2,800원과 2,600원에서 분할 접근을 하고 손절 포인트 2,400원을 접근한다면 위기보다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갈매기, 독수리, 불사조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공부와 함께 또 어떻게 종목을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 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잠시 후에 어떤 공부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검증에 대한 시간까지도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좀 강하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 정도면 역사에선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왜 그랬는지와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부분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주가 2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주가라는 것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주식은요. 결국은 반복되는데 사람은 순간순간을 보기 때문에 그 순간의 고통이 너무 심해 그 큰 그림을 못 본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항상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소외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1년, 5년의 주가는 평균 추적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n분의 1 차트를 보자.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50%, 75%, 100%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는 싸다는 인식이 되게 되면서 언제가 저점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슬슬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1200일선과 25% 근처, 그러니까 75% 하락된 근처는 매력적인 부분이다. 단 실적이라든지 상승 모멘텀이 받쳐줄 때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리뷰로 한번 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자, 대형주가요. 40에서 60%가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요. 고점 대비 40% 이상을 하락했고요. 그 외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거나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40에서 60% 하락이 나왔습니다. 40에서 60%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자, 100에서 60이 나왔다. 그 40% 하락하면 60이 되죠. 그럼 60에서 다시 50% 상승해도 90밖에 안 됩니다. 즉 수익을 다시 전고점까지 갔을 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급락자리까지 나온 거고요. 중소형주들, 여러분들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70에서 80% 정도 조정받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고점 대비. 자, 쉽게 얘기하면은 10,000원이 2,000원이 된 거죠. 그럼 2,000원에서 다시 10,000원을 가려면 5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은 지금은 기회장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50%, 75%, 100%까지 내려왔으니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고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부터는 분할 접근도 가능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 시 n분의 1, 지금 자리는 그냥 내가 여기 저점이야 하고 빡 이렇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하락 시 n분의 1로 분할하는 그런 부분과 미래 실적을 체크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양립해서 적용돼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포인트 지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DI라는 종목도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빠졌다는 거죠. 10,000원이 4,000원이 됐으면 거의 60% 가까이 하락이 나온 거죠. 자, 분명히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테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러다 보니 4,460원짜리가 종목이 이제 여기 좀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리뷰가 됐냐? 다시 4,620원, 이 중심값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조금 시장만 좋아지면 실적이 받치거나 테마가 받치면 이제는 저가 매수 유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좋아야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평가되어서 순매수 포지션에 들어오는 입장도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와 관련해서 S24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S24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죠? 10배가 상승을 했어요, 바닥에서. 마지막에 이제 무상증자라는 불꽃까지 쓰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불꽃처럼 나왔습니다. 그 제가 이제 항상 공부를 하시라는 부분에 이렇게 10배 나온 거에 대해서 부러움보다는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기회를 마련할까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주식을 배우는 거죠. 자,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2만 원에서 한 80% 정도 하락을 했어요. 70, 80% 정도. 그러니까 70% 정도 하락을 하고 나니 이제부터 S24가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쉽게 망할 기업은 아니다. 쉽게 무너질 기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많이 인지되어 있고 많이 또 매출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사실 이제는 온라인 서점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더 많이 활용하죠. 지금 뭐 서점을 많이 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으니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주가 상황에도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나서 이날 강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죠? 10%, 20% 가까이 반등이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왜? 이런 매수세가 왜 들어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합리적인 저평가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반발 매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그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왜 떨어집니까? 이전에 샀던 사람들의 힘듦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 샀던 사람들의 힘듦이 적용이 되면서 주가가 또 눌림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디바이스 ENG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렇게까지 급락을 했어요. 14,150원까지. 엄청 많이 빠졌죠. 자,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 종목이 어느 순간 또 우상향을 준비하죠. 이게 한 주 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번 주 토요일과 이번 주 토요일 날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시죠? 갑자기 무언가가 성큼성큼 뭔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공부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아래 이렇게 채널 추가하시는 방법들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공부의 효과입니다. 내가 자신감 있게 어느 시점에서는 딱 그 순간을 100% 맞출 수는 없어도 그 순간에서 위기와 기회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결국은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온메디칼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680원에서 2,740원이면 충분한 조정이 나왔고 장기평과 이격이 나왔다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장기평과 이격이 나왔다. 투자 팁 하나 더. 종목이 안 좋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강제 매도 포지션도 나왔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멀었는데 순간적으로 퉁퉁퉁 물량이 던져진 거거든요. 그런 장기평과 지금 현 이격이 크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돌리면 어느 순간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지금? 갑자기 양봉과 합의점. 그래서 제가 한 줄기의 빛, 우리가 한 줄기의 빛이라는 내용으로 또 방송을 시작을 했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Y 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런 구간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더 내려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 구간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돌려놓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지금 발생을 했고 그런 발생한 부분들은 위기보다는 기회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미투젠이라는 종목도
지금 모바일 캐주얼 게임 사업은 사실 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두각을 받고 있지 못한데 자, 주가의 장대 항목 나오고 나서 이게 수급이 없잖아요. 이게 한 번 음봉 외에는 시장 상황으로 인한 반발 매도세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자리를 잡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위기가 아닌 기회를 만들어내려고 움직이고 있다. 자,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항상 시장은 그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오늘의 투자 팁, 대형주는 40에서 60%, 중소형주는 70에서 80% 조정을 받을 시 반발 매수세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다. 그리고 오히려 실적이 안 좋으면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종목을 바라볼 건지 잠시 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임을 다시 한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명하게 투자하는 길,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뭐 시장에서도 방식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저번에는 자사주 매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공시 중에서 좋은 공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라는 공시를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의 결국은 대규모 실적이나 대규모 판매 공급이 나오게 되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 그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실적이 나오네, 안 나오네, 기간을 보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나온 공시 중에서는 CIS라는 공시가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끊임없이 수요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해결해 준 역할을 한 거죠. 그럼에 따라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양봉을 봤고요. 10월 5일날 공시가 나오고 나서는 가격대를 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방을 경직하는 역할 그리고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다. 특히 퍼센트 비율이 10% 혹은 20% 비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이제 실적이 좀 잘 잡힐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기간도 중요합니다. 기간이 6개월인지 1년인지 3년인지 구분을 해서 짧은 기간일수록 훨씬 더 유리한 효과를 취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녹십자 MS라는 종목도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주가는 물론 금요일자 조금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 좀 빠지긴 했지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녹십자 MS도 나왔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유통을 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을 한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적을 우리 개인들이 지나간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45일 있다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산 보고서는 90일 있다 알 수 있지만 현재 시점 혹은 앞으로 미래 실적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서 녹십자 MS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의 반영도를 분석하고 확인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저점에서 자사주 매수가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저점에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혹은 이건 10% 이상일 때 영향도 이런 부분들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녹십자 MS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나서 큰 하락 없이 이동평균 통해서 주가 흐름을 좀 이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라는 부분
이렇게 좀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수익 포착 관심주를 또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워낙 요즘에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메디아나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의료기기 제조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환자 감시 장치 제세동기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꾸준하게 이슈가 될 수 있고 꾸준하게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성 측면에서 이 종목을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이 900%입니다. 즉 지금 같은 시장에서 안정적인 현금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20% 이하의 청산가치 1 이하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있거나 혹은 리스크가 있을 때는 반발 매수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적이 나오냐. 요즘 이제 정말 중요한 3분기 실적 시즌이죠. 영업이익이 지금까지는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영업활동 현금의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이 실적 장세에서 어느 정도는 안정화를 확보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매수 포인트는 자, 차트로 보시면 4,300원, 4,300원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5,500원, 5,500원만 되면 조금 반발 매도세가 좀 나오네요. 그죠? 여기 이제 5,500원짜리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을 이탈하는 3,600원짜리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는데 차트 바닥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요. 워낙 제약주들이 요즘에 반발 매수세들이 좀 강해서 좀 많이 낙폭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일제약이라는 종목인데 좀 오랜만에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정제라든지 캡슐제, 주사제, 뭐 패취제 붙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의료기관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테마가 순환매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 바이오 쪽에서도 좀 낙폭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한 번씩 반발 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유보율이 한 2,000% 정도 됩니다. 충분한 자금 확보와 그리고 부채 비율 20% 이하. 그리고 청산 가치가 지금 1,300원, 현주가 8,000원에 비해서 청산 가치가 더 위에 있고요. 작년 배당금이 97원입니다. 현주가 대비 약 1% 이상의 배당 이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제약바이오는 원래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이 종목이 어떠한 메리트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그 강한 흐름은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흐름이 있고 나서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량 없이 하락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특정 의도로 인한 매도라기보다는 어떤 리스크 해치 측면에서의 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가 기준으로 볼 때는 8,200원, 8,20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으로 볼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꼬리가 많이 잡히는 자리들 있죠.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메디아나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자리가 쉽게 유동성 부족으로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은 일정 물량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 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7,500원, 전저점 이탈하는 흐름에서 우리는 좀 대응하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 종목 다 최근에 이제 조금 소외되었던 종목, 그리고 조금 더 실적이 좋거나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공부하시는 방법 아래 하단 보시면 QR코드와 또 문제 삽슴치즈 황주명으로 채널 추가하시면 다양한 부분들 또 받아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어쨌든 기회장을 한 번 더 마련했습니다. 다음 주 금리 인상과 함께 오히려 환율이 맞춰져 가면서 우리나라 시장 위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장세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성공처 되시길 바라겠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황주명의 베스트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